안녕하세요. 조선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는 개나리 아담입니다. 영조 15년 한 여자가 왕조의 운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했냐고요? 바로 관상으로요. 대감님,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면 임금님이 위험합니다. 18살 여자가 조정 최고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니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진짜로 거대한 역모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유명 관상가였던 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겨진 외동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조 15년 겨울. 한양 서쪽 끝 골짜기에 남곡 이정호라는 관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어요. 한 번 봐주면 맞지 않는 적이 없다고 소문날 정도였죠. 그런 남곡에게는 12살 된 딸 윤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곡이 딸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어요. 윤설아, 오늘은 사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달구는 소리, 장사꾼들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돈 한 푼만 주세요. 굶주린 아이가 울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윤설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버지, 저 아이 눈에 불씨가 보여요. 남곡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본다고? 저 아이는 지금 아프지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눈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남곡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관상을 볼 수 있다니. 그날부터 남곡은 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하지만 거울만 보면 안 된다. 거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봐야 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도 들어라. 숨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 침묵하는 소리까지. 모든 게 그 사람을 말해준다. 윤설의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난 상인 명의 남곡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장작값을 두고 싸우는데 누가 맞는지 봐주세요. 남곡이 아직 말하기 전에 윤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상인이 발끈했죠. 뭐라고? 계집애가 감히? 아저씨, 지금 왼쪽 발끝이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처음보다 높아졌고요. 거짓말할 때 나오는 신호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상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사람들이 윤설을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자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남곡이 딸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남곡 선생, 딸을 너무 버릇없이 키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능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내 딸은 나보다 더 뛰어난 관상가가 될 것이다. 윤설이 18이 되던 해의 겨울, 남곡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윤설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남곡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여자가 관상을 본다고 두려워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네, 아버지. 관상은 칼이 아니라 등불이다.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거야. 내 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 밤 남곡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윤설은 혼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사람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곡 선생도 돌아가셨는데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찾아오는 사람이 뚝 끊어졌어요. 며칠 굶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배고파. 윤설이 혼자 중얼거리며 물만 마시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찾아온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윤설아,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어. 산파도 포기했어. 제발 좀 봐줘. 윤설이 뛰어가 보니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부인 얼굴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정말이야? 아버지에게 배운 진맥법과
기색 보는 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들여야 해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배를 문질러 주세요. 윤설의 말대로 했더니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산모도 무사했어요. 이 일이 마을의 한 은퇴한 의녀 할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설아, 내가 산모를 살렸다며? 네, 할머니. 진맥도 할 줄 안다고? 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의녀 할머니가 자기 손목을 내밀며 윤설에게 진맥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 정말 맥을 정확히 짚는구나. 그런가요? 윤설아, 궁에서 의녀 견습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다. 내가 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윤설은 의녀 견습으로 궁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궁 전까지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이가 정말 신기해. 여자라도. 실력이 있으면 인정해줘야지.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사내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자가 관상을 본다고? 그럼 내 얼굴 좀 봐봐라.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설이 그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편지 하나 받으셨죠? 뭐라고? 그 편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고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세요. 손목에서 떨림이 보여요. 사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특히 불안할 때는 더욱 그래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남국 선생 딸답네. 드디어 윤설이 의녀 견습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큰 곳이.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시골에서 온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의녀 견습이라고 해봐야 심부름이나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윤설이 내의원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윤설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복을 입었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품이 남달랐어요. 너는 윤설이라고 하던가? 네, 그런데 누구시죠? 먼 곳에서 소문을 들었다. 얼굴을 잘 본다고. 남자는 갓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 좀 봐주게. 윤설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남자의 눈에는 깊은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그림자 2개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계세요. 위험하다고? 네, 2개의 그림자가 보여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옆에서 자라고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멀리서 오는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위험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문턱을 낮추세요. 문턱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적이 잘 안 보여요. 문턱을 낮춰서 백성들과 가까워지면 진짜 적이 누군지 보일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꺼내 윤설에게 주었어요.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 옆에 있던 행순의 이녀가 윤설에게 귀띔해줬습니다. 윤설아, 방금 그분이 누군지 아니? 아니요. 승정원 도승지 박현수 대감이야. 임금님 바로 옆에서 모시는 최고 관리 중 한 분이셔. 윤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며칠 후 박현수가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윤설, 지난번에 해준 말이 맞았다. 네. 정말로 가까운 곳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 수사 창고를 함께 보러 가겠느냐? 내 수사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대감님. 박현수가 윤설을 내 수사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는 왕실의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다. 와, 정말 많네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어떤 일이요? 장부상으로는 곡식이 많은데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와. 윤설이 창고를 둘러보더니 대감님,
여기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곡식이 제대로 있으면 따뜻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서늘해요. 박현수가 이하해했습니다. 서늘하다고? 네. 그리고 저쪽 구석에 새끼줄이 보여요. 정말로 가서 보니까 벽 뒤에 숨겨진 문이 있었고 그곳에 진짜 곡식이 몰래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창고지기가 곡식을 빼돌렸구나. 창고지기가 붙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이 굶어 죽을까봐. 하지만 윤설이 그를 자세히 보더니 대감님, 이 사람은 주범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 사람 손이 떨리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을 거예요. 정말로 더 조사해보니 상급 관리가 창고지기를 시켜서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윤설, 정말 대단하구나. 박현수가 감탄했습니다. 눈만 봐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니. 박현수가 윤설의 재능에 감탄해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아주 특별한 처자가 있사옵니다. 특별하다고? 관상술에 뛰어나 내 수사 비리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영조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여자가 관상을? 네, 전하. 한번 만나보시지요. 드디어 윤설이 임금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녀 윤설, 전하께 문안드립니다. 영조가 윤설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관상가로구나. 네, 전하. 박현수가 너를 크게 칭찬하더라. 내 얼굴도 한번 보겠느냐. 윤설이 조심스럽게 임금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임금의 관상에서도 그림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하, 주변에 매우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운? 네, 전하를 해치려는 자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영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신하 하나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학규 승정원의 부승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윤설이 김학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림자야. 김학규의 얼굴에서 모든 게 보였어요. 거짓말하는 신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밤중에 몰래 만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학규가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그리고 손끝이 자꾸 움직여. 거짓말하고 있다는 신호야. 영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가? 전하, 사실은 김학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현수 대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박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의심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 계집애도 수상합니다. 김학규가 윤설을 가리켰어요. 계집애가 궁에 들어온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학규가 미리 준비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박현수와 윤설이 몰래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지에는 정말로 박현수와 윤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희는 이런 편지 주고받은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김학규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박승지 정말이냐? 전하, 저희는 억울합니다. 바로 그때 윤설이 김학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대감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뭘 말하겠다고? 이 편지를 언제 받으셨어요? 그게 내가 물을 일이냐? 답해보세요. 언제 받으셨냐고요. 김학규의 얼굴에 당황스런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윤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김 대감 왼쪽 눈꺼풀이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건 거짓말할 때 나오는 신호예요. 뭐라고? 그리고 김 대감 손가락에 먹물이 묻어 있어요. 밤에 글을 썼다는 증거죠.
정말로 김학규의 손가락을 보니 먹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 건. 전하, 이 편지도 김대감이 위조한 거예요. 윤설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편지, 먹의 번짐이 이상해요. 획마다 마르는 정도가 달라요. 무슨 뜻이냐? 새벽에 쓴 글과 낮에 쓴 글이 섞여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박현수가 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군. 글씨체도 미묘하게 다르다. 그리고 도장도 이상해요. 인주의 색깔이 계절과 맞지 않아요. 영조가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학규, 설명해보거라. 김학규는 이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하. 윤설이 김학규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지금까지 전하를 속여왔어요. 내 수사 창고 사건도, 오늘 이 모함도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김대감은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전하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김대감 얼굴에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정말로 김학규의 얼굴은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집애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진실을 깨달았어요. 김학규, 사실대로 말하거라. 김학규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는 것이냐? 제가 다른 왕족과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전하를 몰아내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조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전하께서 너무 개혁적이셔서 기존 세력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전하를 폐위시키고 더 온건한 왕족을 옹립하려 했습니다. 영조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역적, 감히 내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윤설이 김학규를 계속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김대감이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영조가 김학규를 다그쳤습니다. 김학규, 아직도 숨기는 게 있느냐?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윤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님, 언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김학규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죠? 윤설의 말에 김학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김대감 손목에서 맥박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창밖을 보고 있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조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군들을 모두 불러라. 궁궐을 봉쇄하고 수상한 자들을 모두 잡아라. 전하, 박현수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궁 밖에서 횃불이 보입니다. 정말로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설이 김학규를 다시 봤습니다. 김대감님, 동조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말하지 않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 표정을 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마 10명 내외일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김학규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만약 동조자가 많았다면 김대감이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거든요. 금군들이 출동해 영모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정말로 윤설의 말대로 12명의 역적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가 체포되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영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윤설이 김학규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날 밤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윤설, 영조가 윤설을 불렀습니다. 네, 전하. 내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윤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려야겠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앞으로 여자들도 재능이 있으면 남자들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영조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좋다. 내 말이 옳다.
재능에는 남녀가 따로 없을 것이다. 영조는 윤설에게 특별한 지휘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궁중 관상 자문관이 되거라. 관상 자문관이요? 그렇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눈으로 사람들을 살펴보고 조언해다오. 이렇게 윤설은 조선 최초의 여성 궁중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박현수가 윤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억울하게 죽을 뻔했어. 대감님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 일하자. 나는 정치를, 너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둘은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윤설의 이야기가 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처자가 임금님을 구했다며? 여자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 딸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윤설은 영웅이 되었어요. 윤설이 때문에 우리도 당당해졌어. 윤설이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무짚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관상은 칼이 아니라 등불이다라고 하셨죠. 저는 제 눈으로 나쁜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윤설은 그 후 30년간 궁중에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간신들의 음모를 미리 간파해서 막았고 착한 인재들을 발굴해 추천하기도 했어요. 영조는 윤설의 조언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윤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구나.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